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돈 좀 쓰고 살아라.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겁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며 말하고, 누군가는 비싼 음식을 먹으며 말하고, 누군가는 월급을 거의 다 써버린 뒤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소비를 정당화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말의 진짜 의미와 그 반론, 그리고 그 사이에 숨어있는 통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무책임하게 돈을 쓰자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이나 시간의 소중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20대 체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지금 모습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 가자고 말하는 시절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너무 뒤로 미루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들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절약만 하며 살아온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행도 안 가고 취미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통장에는 10억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써볼 걸, 조금 더 살아볼 걸, 조금 더 경험해 볼 걸. 후회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나가 버린 시간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부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데 100만 원을 썼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10년 뒤 부모님이 곁에 없다면 어떨까요? 그 여행 사진과 기억은 아무리 돈을 줘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추억의 총합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현실의 무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실직을 겪어봤거나 사업 실패를 경험했거나 큰 병원비를 감당해봤거나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는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다고.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이 훨씬 쉽게 찾아온다고. 사실 이들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돈의 진짜 역할은 행복을 만드는 것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갑자기 실직했을 때,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은 마지막 방어막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돈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막이다. 결국 돈이란 사치품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 즐겨야 한다며 월급 대부분을 소비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은 없고 노후 준비도 없고 부모 부양은 시작되고 자녀 교육비는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인생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젊을 때의 소비가 후회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의 추억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치료비를 대신 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돈을 모으자는 사람들은 자유는 돈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양쪽 모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극단으로 가면 위험해집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지금 즐겨야 한다는 말만 믿고 돈을 전부 써버리면 미래에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즐기겠다고 현재를 끝없이 희생하다 보면 정작 즐길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은 미래의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도 모으고 추억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일 때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전부 소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전부 저축합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적당히 소비하고 적당히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사람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질문은 돈을 쓸까 말까가 아닙니다. 무엇에 돈을 쓸 것인가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세를 위한 소비인지, 경험을 위한 소비인지, 건강을 위한 소비인지, 가족을 위한 소비인지, 자기 성장에 대한 투자인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명품 가방을 사는데 100만 원을 쓰는 것과 부모님과의 여행에 100만 원을 쓰는 것은 같은 소비가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쓰는 100만 원과 건강관리나 공부에 쓰는 100만 원도 같은 소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비 금액만 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런 기준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만 가능한 경험에는 돈을 쓰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소비는 미뤄라. 부모님과의 여행은 미룰 수 없습니다. 아이와의 추억도 미룰 수 없습니다. 건강관리도 미루면 안 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젊을수록 가치가 큽니다. 하지만 비싼 시계나 과시성 소비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중에 돈이 더 많아졌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돈 좀 쓰고 살아라와 돈을 모아라는 사실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둘 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조언입니다.
다만 한쪽은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젊음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추억만으로 병원비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현명한 삶은 이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나를 굶기지 않을 만큼 저축하고 현재의 나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을 만큼 소비하라.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소비는 잠깐의 만족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평생 남을 가치를 사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돈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